그날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죽음을 앞둔 누군가가 남긴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죠. 평창의 골목마다 바람이 꺾이며 철의 냄새가 흘렀어요. 공장 창문 사이로 불빛이 기울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숨이 멎을 듯 흔들렸죠. 민수는 그날도 밤늦게까지 계산서를 정리하며 한숨을 토했어요. 도박판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공장 안의 공기가 점점 눅눅해지고 있었죠. 문틈으로 새어든 소음은 마치 낡은 기계가 울부짖는 듯 들렸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죠. 도현과 재호, 상우, 지훈이 내린 건 그 시각이었어요. 그들은 어둠에 익숙한 눈으로 서로를 확인했죠. 오늘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가 공기 속에서 진동했어요. 공장 안의 불빛이 낮게 깜빡였죠. 술 냄새가 섞인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으며 민수의 그림자가 벽에 눌려 있었어요. 도현은 문가에 서서 조용히 금속 망치를 손에 쥐었죠. 형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불순한 리듬이 숨었어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죠. 내일 얘기하자. 그 한마디가 도현의 인내를 찢어 놓았어요. 그 순간 바람이 밀려 들어오며 형광등이 한 번 깜박였어요. 그리고 무언가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땅을 울렸죠. 정적은 길었고 그 안에서 숨이 한 번 더 꺼졌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그저 공장의 기계만이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피 대신 먼지가 흩날렸어요. 재호는 손끝을 떨며 이제 어쩌지 속삭였죠. 도현은 창문을 닫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걸로 끝이야. 이 그의 말끝은 돌처럼 차가웠죠. 상우는 구석에 놓인 포대자루를 끌어와 시신을 감쌌어요. 그들의 숨결이 공기 속에서 엉켜 들렸어요. 창밖엔 비도 눈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소리가 울렸어요. 그건 마치 땅이 그들의 비밀을 미리 삼키는 듯한 울음이었죠. 민수의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도현은 그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 목이겠죠의 순간 공기 전체가 무너지는 듯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시간에 묻혀버렸죠. 밤은 길었고 그들의 침묵은 더 깊었죠. 민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도현은 헝겊으로 바닥을 닦으며 피가 아닌 그림자를 지우는 듯 움직였죠. 재호는 입술을 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끝에서 냄새가 올라왔죠. 그것은 인간이었던 흔적이었죠. 어둠은 그 흔적을 감싸며 그들을 동지처럼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첫 번째 새벽이 열렸죠. 도현은 포대자루를 들고 창밖으로 나섰어요. 바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공장의 철문은 녹이 스며 있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벌어져 있었어요. 상우가 작은 트럭의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 냄새,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질 거야. 이 지훈은 시동을 걸며 차창을 닫았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켜지자 땅이 벌어진 듯한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죠. 그들은 그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트럭 뒤편에서는 무언가 미약하게 흔들렸죠. 그것은 인간이 아닌 죄의 무게였어요. 영월로 향하는 길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구불거렸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벌레의 소리, 바퀴 밑으로 깔리는 자갈의 감촉이 그들의 심장을 긁었죠. 재호는 손으로 팔뚝을 문지르며 말을 삼켰어요. 이 길, 나중엔 잊혀질까요? 도현은 눈을 감은 채 답했죠.
잊히는 게 아니라 묻히는 거겠죠.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부서졌어요. 트럭은 아무 말 없이 야산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죠. 거기엔 아무 불빛도 증인도 없었어요. 단지 숨을 멈춘 밤의 들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삽이 땅을 가를 때마다 금소금이 울렸죠. 차가운 흙이 깨지고 그 속에서 오래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도현은 숨을 몰아쉬며 손바닥으로 흙을 털었어요. 상우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죠. 이 깊이라면 아무도 못 찾겠죠.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어요. 지후는 뒤를 돌아봤어요. 달이 없었고 오직 그들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죠. 흙 위에 던져진 포대자루는 무겁게 눌렸어요.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무게였죠. 시신을 덮은 흙 위로 풀잎이 쓰러졌어요. 재호는 손끝을 모래에 묻으며 눈을 감았죠. 끝났다.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려는 주문 같았어요. 도현은 무거운 삽을 내려놓으며 웃음 아닌 웃음을 흘렸죠. 끝은 없어요. 그냥 덮는 거죠. 그 말 뒤에 긴 정적이 흘렀어요. 바람은 산허리를 타고 내려오며 그들의 발자국을 하나씩 지워갔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잠들었지만 그 잠은 너무 깊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엔 아무 말도 없었죠. 며칠이 지나고 공장은 다시 돌아갔어요. 기계는 여전히 돌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도현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어요. 재호는 문 앞에 기대어 담배 연기를 바라봤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읽었어요. 지후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날의 흙냄새는 평생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려. 공장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렸어요. 한 방울이 유리창에 닿을 때마다 그들의 죄가 다시 깨져내렸죠. 시간은 흘렀지만 평창의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죠. 민수의 형 태수는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공장 근처 야산을 오르며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봤죠. 어디 있니? 민수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흩어졌어요. 박 형사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조용히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죠. 먼지가 쌓인 서류에는 단순 실종이라는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그 글자들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게를 느끼게 했죠.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니겠죠? 광진 경찰서의 복도는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 서늘했어요. 박 형사는 커피잔을 비우며 생각했죠. 사라진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그의 눈은 이미 평창의 밤으로 향해 있었어요. 태수는 낡은 사진을 들고 형사를 찾아왔죠. 동생이 여자랑 도망간 게 아닙니다. 누가 죽였습니다. 그 말은 고요 속에서 울렸어요. 박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다시 열어야겠네요. 순간 닫혀있던 파일의 철심이 소리내며 열렸어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죠. 박 형사는 사건 현장을 다시 밟았어요. 오래된 공장은 이미 녹슬어 있었죠. 벽에는 손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창문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는 바닥에 앉아 손끝으로 먼지를 문질렀죠. 그 감촉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 같았어요. 민수 씨, 당신은 어디 계신가요? 속삭이듯 한마디를 남기며 눈을 감았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삭은 기름 냄새, 부서진 유리. 그 모든 게 이곳의 시간으로 멈춰 있었죠. 그날 밤, 박 형사는 광진서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읽었어요. 태수의 눈물로 번진 진정서가 그의 손끝에서 무거웠죠. 그는 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어요. 시신 없는 살인이라도 진실은 남겠죠. 형광등이 깜빡이며 빛을 흘렸어요.
창밖의 서울은 빗소리에 잠겨 있었죠. 박 형사는 담배를 꺼내지 못한 채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은 오랜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들의 거짓은 오래 숨지 못하겠죠? 새벽 공기는 형체 없는 냉기로 들이쳤어요. 박 형사는 낡은 사건 기록을 가방에 넣으며 평창으로 향했죠. 도로는 검은 띠처럼 길게 뻗어 있었어요. 그 길 위로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죠. 차 안 라디오에서는 낡은 뉴스 멘트가 흘렀어요. 10년 전 미제 실종 사건, 그 문장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낮은 울림을 냈죠. 그의 손끝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겠죠. 평창의 마을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공장은 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겹겹이 앉아 있었죠. 박 형사는 철문을 밀어 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기 속엔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의 발밑에서 부서진 유리 조각이 소리를 냈죠. 손전등 불빛이 벽에 스치며 낡은 사진 한 장을 비췄어요. 그 사진 속엔 민수의 웃는 얼굴이 있었죠. 그 웃음은 시간에 묻혀 있었어요. 형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죠. 아직 이곳이 당신의 시간일까요? 그는 공장 뒤편으로 걸었어요. 눈이 내리듯 먼지가 쌓인 창고 문을 밀자 차가운 냄새가 뿜어져 나왔죠. 녹슨 도구들 사이에 오래된 망치가 걸려 있었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그의 심장을 찔렀죠. 도현,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는 천천히 망치를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숨소리가 귓가를 스친 듯 했죠. 공장 안의 정적이 더 짙게 내려앉았어요. 그 정적은 마치 누군가의 후회처럼 무거웠죠. 박 형사는 사건을 다시 구조화했어요. 실종 당일 밤 10시. 민수가 사무실로 들어오던 순간부터 시계를 돌렸죠. 기록된 증언을 따라가며 그는 손끝으로 벽에 자국을 쓸었어요. 그 자국은 마치 두려움이 흘러내린 흔적 같았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이 벽도 받겠지. 이 공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먼지가 흔들렸죠.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들려주는 미세한 회상처럼 움직였어요. 그 무렵 태수는 여전히 야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손전등 하나로 밤을 헤치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죠. 눈발이 흩날리며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다 멀어졌죠. 민수야, 어디 있니? 그의 눈빛은 울음보다 단단했어요. 수많은 날이 그를 괴롭혔죠. 경찰서 문턱을 수십 번 오르내리며 들은 말은 하나였어요.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얼음처럼 박혀 있었죠. 2009년 겨울, 용인 한 병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피투성이의 기억을 씹고 있었어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그의 몸은 이미 그림자처럼 말라 있었죠. 간호사가 나가자 그는 작게 웃었어요. 끝은 아직 아닌가 보네요. 그때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형님, 시신을 찾아드릴까요? 그 한마디는 모든 걸 뒤집어 놓았죠.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현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기울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묻었어요. 하지만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그는 숨을 고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병실 공기는 피보다 더 짙었죠. 태수는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어요. 얼마면 돼? 그 말에 도현은 웃었어요. 착수금 2,500.
시신을 찾으면 보험금의 절반, 그 제안은 절망의 거래였죠. 박 형사는 그 거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곧장 용인으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흐르고 있었죠. 그는 문을 열며 조용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도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 경찰이죠? 형사는 짧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남은 건 기록뿐이죠.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니까요. 병실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죠. 녹음 버튼이 눌리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형사는 수첩을 펼쳤죠. 민수 씨는 언제, 어디서 사망했습니까? 도현은 숨을 들이켰어요. 2000년 11월 4일 밤 공장 사무실이었죠. 망치로 한 번,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시신은 영월야산에 묻었죠. 밤이 깊고 아무도 몰랐어요.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도현은 힘겹게 말을 이었죠. 내 진술은 진실이에요. 곧 죽을 몸이니까요. 그 말이 공기를 찢었죠. 그날의 녹음은 차가운 진실이었어요. 형사는 파일을 저장하며 숨을 길게 내쉬었죠. 이건 거짓 일이 없겠죠. 병실의 불빛이 도현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죠. 사람은 죽어도 말은 남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였죠. 이튿날 아침, 형사는 병원으로 다시 달려갔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도현은 새벽에 숨을 거뒀죠. 그리고 그가 남긴 음성만이 진실의 증언이 되었죠. 새벽은 아무 일 없던 듯 병원을 비추었어요. 간호사의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박 형사는 비어있는 침대를 바라보다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 안엔 도현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었죠. 그는 이어폰을 꽂고 천천히 재생을 눌렀어요. 내 진술은 진실이에요.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울렸어요.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이건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죄를 끌어내리는 마지막 밧줄이었죠. 그날 오후, 광진서 수사실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태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죠. 그럼 끝난 건가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공범들이 남았어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죠. 놈들이 아직도 숨쉬고 있다면 이건 끝이 아니죠. 그의 말이 공기를 흔들었어요. 형사는 서류철을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도현이 남긴 길을 따라가면 결국 진실은 다시 피어오르겠죠. 며칠 후 공범 재호와 상우가 체포되었어요. 그들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사실의 공기는 눅눅했어요. 박 형사는 조용히 녹취 파일을 틀었죠. 민수 씨는 그날 밤 공장 사무실이었죠. 도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놈이 다 했어요. 그 말은 방어였지만 동시에 인정이었죠.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진실은 하나죠.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서 위로 잉크가 번졌어요. 재호의 손이 떨렸죠. 우린 시신만 옮겼어요. 난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벽처럼 흔들렸어요. 상우는 눈을 감았죠. 다 도현이 시켰어요. 우린 겁나서 박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겁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방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형사는 창문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숨은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의 눈빛엔 피보다 차가운 신념이 깃들어 있었죠. 조사가 끝난 밤, 형사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창밖의 서울은 잿빛이었죠. 그는 책상 위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빛이 잠깐 깜박이며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도현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사람은 죽어도 말은 남아요. 그 문장이 그의 귓가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죠. 형사는 담배를 끄며 속삭였어요. 그 말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도 이 사건은 남겠죠. 왜?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번졌죠. 제호와 상우의 재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열렸어요. 변호인은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죠. 박 형사는 증거자료로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멈췄어요. 내 진술은 진실이에요. 곧 죽을 몸이니까요. 음성은 마치 죽은 자의 유언처럼 퍼졌어요. 방청석의 공기가 흔들렸죠. 태수는 손을 꽉 쥐며 울음을 삼켰어요. 그 소리조차 법정의 정적 속에 묻혀버렸죠.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제호, 상우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공기가 무너졌죠.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이제라도 동생이 조금은 편해졌겠죠. 박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엔 평온이 없었죠. 시신은 여전히 땅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완전한 끝은 아니었죠. 재판이 끝난 후 태수는 영월로 향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는 손에 삽을 들고 야산을 걸었어요. 도현이 말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며 중얼거렸죠. 이쯤이라 했지 땅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그는 끝없이 파고 또 팠어요. 손끝이 터지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빈자리조차 동생의 흔적 같았죠. 바람이 그를 감싸며 울듯 불었죠. 밤이 깊어가며 눈이 더 거세졌어요.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형이 여기 왔어.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어요. 삽이 흙을 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죠. 별빛조차 가려진 어둠 속에서 그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숨을 삼켰죠. 그 숨은 오래전 동생의 목소리와 겹쳐졌어요. 형, 나 아직 여기 있어요. 환청처럼 들린 그 목소리에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곳엔 끝없는 침묵만 있었어요. 며칠 뒤 태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는 낡은 녹음기를 꺼내 박 형사에게서 받은 파일을 틀었어요. 스피커 속에서 들려오는 도현의 음성이 방 안을 울렸죠. 내 진술은 진실이에요. 그 소리에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민수야, 들었지? 내 진실이 세상에 남았어.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창문 너머로 하얀 새벽이 흘러들었어요. 모든 게 끝난 듯 고요했죠. 밤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박 형사는 사건 기록을 닫으며 창문을 바라봤죠. 서울의 불빛이 무수히 깜빡였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문장처럼 남아있었죠. 그가 잡지 못한 건 시신이 아니라 끝이었어요. 책상 위 녹음기에서 다시 음성이 흘렀어요. 사람은 죽어도 말은 남아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말은 남지만 영혼은 아직 묻혀있겠죠. 며칠 뒤 박 형사는 다시 평창을 찾았어요. 공장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죠. 부서진 벽 사이로 겨울바람이 새어 들어오며 종잇 조각을 휘날렸어요. 그는 발로 먼지를 털며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죠. 바닥에 흩어진 공구, 녹슨 망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손끝으로 그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그 무게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죠.
여기서 시작했군요.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공장은 그의 말을 삼켜버린 듯 고요했죠. 그는 공장 한가운데에 멈춰 섰어요. 그 자리엔 아직도 피 냄새 같은 금속의 향이 남아 있었죠. 그는 바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 씨, 여전히 이 안에 있죠. 그의 손이 차가운 시멘트를 쓰다듬었어요. 손끝에 닿는 미세한 균열들이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느껴졌죠. 눈을 감은 순간 기계 소리 같은 환청이 귓가를 스쳤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죠. 이제야 들리네요. 그날의 숨소리였죠. 바깥의 눈발이 바람에 밀려 흩날렸어요. 공장 출입문은 덜컥거리며 흔들렸죠. 박 형사는 몸을 돌려 문을 닫았어요. 바람이 멈추자 공장 안은 다시 침묵으로 잠겼어요. 그 침묵 속에서 그는 확신했죠. 도현의 마지막 거짓은 시신의 위치였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넌 죽어서도 숨기려 했군요. 먼지가 다시 일었어요. 그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시 스친 듯 사라졌죠. 그날 밤 형사는 야산으로 향했어요. 영월로 이어지는 도로는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자욱한 안개를 뚫었죠.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굳어 있었어요. 차 안엔 녹취 파일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월 야산. 밤이 깊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그 문장을 되뇌며 속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넌 진실을 끝까지 묻지 못했죠. 그의 시선은 어둠을 뚫으며 차갑게 흔들렸죠. 야산의 공기는 얼음처럼 서늘했어요. 박 형사는 삽을 들고 흙 위에 섰죠. 달빛은 흐릿했고 나무 그림자는 검은 팔처럼 흔들렸어요. 그는 조용히 땅을 찍었어요. 흙이 갈라지는 소리가 밤을 울렸어요. 몇 번의 삽질 끝에 돌멩이 하나가 부딪혔죠.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었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여기 아니면 어디죠? 속삭이며 흙을 다시 덮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아닌 서리가 맺혔죠. 그는 야산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은 구름에 가려 있었죠. 모든 게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닫힘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울음 같은 바람이 들렸어요. 민수 씨, 이제 그만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발자국마다 눈이 덮이며 사라졌죠.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뒤엔 여전히 묻히지 못한 영혼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의 기억이 조금은 구원받았을지도 모르겠죠. 며칠 후 제호와 상우의 항소가 기각되었어요.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죠. 언론은 시신 없는 살인 유죄 판결이라 헤드라인을 내걸었어요. 박 형사는 신문을 접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걸로 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책상엔 여전히 미결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그 파일 위엔 민수의 흑백 사진이 있었죠. 사진 속 미소가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형사는 속삭였어요. 그래도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이 기억하겠죠. 태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민수야, 형은 아직 널 찾고 있어. 그의 옆엔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그 속에서 또 한 번 도현의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내 진술은 진실이에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래, 진실이었지?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어. 창밖의 하늘은 흐렸어요. 그러나 그 흐림 속에서 작은 빛이 번졌죠. 그것이 동생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박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사건 종결. 단, 시신 미발견,
그 한 줄이 그의 손끝을 멈추게 했어요. 창문을 스치던 바람이 문장을 흔들었죠. 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끝처럼 보일 뿐이죠. 그의 시선이 어둠 속을 향했어요. 그곳엔 아직 묻히지 못한 기억이 있었죠.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어요. 방 안엔 도현의 목소리만 남았어요. 사람은 죽어도 말은 남아요. 그 말은 긴 여운으로 어둠 속을 끝없이 맴돌았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